안녕하세요, 공시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살 집을 우리가 구매하면서 미래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어떤 부동산이 향후에 가치 상승폭이 커질지를 신중하게 재단하며 혹시 자기의 선택이 괜찮은지를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복잡성과 정보의 폐쇄성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잠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해석해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핵심은 토지라는 것을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캐치하셨을 겁니다. 건물 자체도 부동산인데 이 녀석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즉 노후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라는 점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그 역시도 시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러나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 토지 그 자체는 역설적이게도 시간의 저주가 아니라 시간의 축복 속에 놓여 있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 본질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림이 없죠. 즉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거나 투자 대상을 물색하신다면 토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이동과 변화, 그를 통한 토지의 가치가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토지가 이동하고 변화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져서 40년이 됐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자, 또 다른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20분 거리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시겠습니까? 자, 신기한 것은 두 아파트 중에 40년 된 아파트는 15평짜리고요. 20분 거리 아파트는 34평입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똑똑한 여러분은 당연히 말이 되는 것을 아실 건데 이 지하철 1분 거리라면 당연히 토지의 가격이 비쌀 거고요. 건물의 가격은 얼마 하지 않겠죠. 오래된 아파트들은 통상 토지 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재건축을 통해서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받는다면 20분 거리의 34평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겠죠. 지금 당장 현재 실주거 가치는 낮지만 미래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50년 전, 아니 60년 전, 그리고 100년 전에는 위 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어땠을까 생각해 봅시다. 해당 토지는 산이거나 논이거나 밭이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토지들은 이동되었습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화한 거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붐이 서울을 포함해서 현재 대구, 대전 등 대한민국 광역시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매물을 갖고 계신다면 건물 면적이 아니라 토지 지분을 계산해서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증식이 되었는지 체험하셨을 건데요.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결국 토지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지는 그 자체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며 시간의 흐름을 통한 인플레이션에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지는 노후가 돼서 가치가 하락된다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징과 위치가 좋을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런 예외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건물을 살 때 항상 우리가 토지를 같이 매수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이 없는 순수한 토지도 있죠. 어쨌든 투자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바로 토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의 핵심 가치 중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위치이고, 두 번째는 도로, 즉 얼마나 접근하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도로의 폭이 6m, 8m, 10m, 12m, 15m, 20m 등 우리나라 도로의 폭이 다양한데 접하고 있는 도로의 너비가 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으므로 통상 가치가 높아집니다. 추가로 이 공법적 제한사항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겠죠. 정리를 해보죠. 부동산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의 위치, 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용도 지역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고려해야 할 수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투자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로 땅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원룸 건물이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매물을 찾아보셔야 투자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1억으로 토지를 투자해서 땅 부자가 된 어느 불인이의 투자 방식을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불인이는 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100만 원대인 토지를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도로 연구 분석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매에 입찰했습니다. 총 1억 원이 소요되었고 100필지 정도의 토지가 생겼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돌아다니면서 각 1,00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몇 년이 지나자 10필지의 토지가 팔려서 원금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팔리지 않은 90필지의 토지는 자산으로 남아있는 건 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떻게 팔았는지 물어보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도된 땅 중에는 묘터로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휴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땅을 샀다. 하지만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1,000만 원은 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돈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즉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이렇게 제시했다.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팔아 주십시오. 어떤 땅은 1,200만 원에 팔렸고 어떤 땅은 1,500만 원에 팔렸다. 난 1,000만 원만 가져갔고 나머지는 컨설팅 수수료로 주었다. 자, 이분은 앞에서 얘기한 토지의 본질에 가격이라는 가변 요소를 추가시켰는데 위치와 도로 그리고 용도 지역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쉬운 접근성을 가미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시장이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어떤 분에게 기회로 다가가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박스였습니다.